안녕하세요 교수님, 문물부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올려주신 교육학 추억 자료에 영양 주신 교육과정 설계 방법에 OECD 설계 원리 관련 자료가 빠져 있는데 추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업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어요. 작년 책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새 책 사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보이든 안 보이는 곳곳이 조금 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큰 것만 올렸는데 이거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 책 쓰신 분들 추록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날에 저희가 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에 계속 질문 주시더라고요. 인고생한테 명절이 어딨어요? 예, 그쵸? 그래서 저희 그대로 다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저희가 어때요? 그래도 약간의 인고생의 명절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강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주차에 있는 보강 특강을 밀어 올려서 2주차, 3주차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도 학습은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질문 안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 다 뭐다? 보강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화요일에 보강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네, 서결론 특강이 있습니다. 서결론 특강이 있고, 그래서 보강보다는 더 짧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서결론 특강이 제일 재밌어. 왜냐면 금방 이제 2점은 받을 수 있게 되거든. 왜냐면 형식 서론 별로 6개 쓰는 거 중에 2개 쓰게 되면 그럼 교육학고 뭐 해야지? 10분 정도로 중요한 내용 다 끝난다라는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다들 조금 서결론 특강이 다음 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가보죠. 타일러? 타일러의 제자인 타바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타일러 선생님이 메가 히트를 치는 거죠. 그래 납득이 돼.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하면 되겠어. 좋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이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이 타일러는 사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거는 국가든 지역이든 학교든 교사든 어떠한 국가든 다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당대에는 이 모형을 사실 누가 갖다 쓴 거예요? 국가가. 왜냐하면 국가가 교육과정 개발하던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그러면 누구는 좀 소외가 될까? 교사. 근데 교사는 어떤 존재죠? 결국 전문적인 존재고 그렇긴 한데, 저 교사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 보면서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다시 말하면 교육의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데, 교사들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교육과정 개발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바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사가 자기가 가르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단원 개발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단원이 무슨 단원일까? 아까 타일러로 치면 가장 하층 구조의 단원이 있었죠. 진짜 한 단원, 내가 가르칠 한 단원, 그 단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원들을 쭉 개발해놓고 그걸 쫙 모아서 뭘로 만들까? 자, 보세요. 단원들을 쭉쭉쭉쭉쭉 모아놓고 하나씩 개발해. 요 단원 만들고 1단원 만들고 2단원 만들고 3단원 만들고 이렇게 단원을 만든 다음에 개정하고 종합을 해가지고 얘를 쫙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걔가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단원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타일을 딱 목표를 세우고 쭉쭉쭉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 모형은 단원 개발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8가지의 얼굴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에 학습 계획을 설정하고 활동을 조직한 다음에 평가 내용을 방법과 수단과 결정을 수단을 결정한 다음에 규정을 계속 검증해서 만드는 단원. 이 단원들을 쭈르르 만든 다음에 개정하고 통합해서 구조를 개발해가지고 쫙 만들게 되는 최종이 뭐가 되는 거야? 그때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것을 무슨 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걸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아주 exactly same한 워딩은 아닌데 제가 약간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는요. 연두세요? 이런 거 아세요? 연두? 네, 연두. 연두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연역적, 귀납적. 자, 연역적인 방법과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런 용어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진짜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략 느낌을 잡으시기에 좋은 게, 연역적이라는 말을 연두, 두괄식이라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조금 납득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제 두괄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 말을 머리에다 넣어주는 거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 말의 결론이 맨 앞에 나와 있지. 두괄식은. 얘가 아니고 두괄식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미괄식. 귀 밑에 붙이는 귀 밑에. 멀미야. 이렇게 생각해서 귀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미괄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미괄식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이 어디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되셨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내고자 하는 그 결론이 어디 나와? 뒤에 나오는 거야. 미괄식처럼. 그래서 이게 이런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귀납적인 모형이 뭐라고 했어요? 타바의 모형은 대표적으로 귀납적인 모형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고자 하는 결론 뭐냐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단원을 만들고 그 단원들을 쭉 모아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육 과정을 갈 거야. 되셨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납적인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되셨죠? 자, 그런데 대표적인 연역적인 모형은 뭐냐? 누구겠어요? 타일러입니다. 타일러의 결론은 뭐야? 교육 과정이다, 목표죠. 목표를 맨 처음에 딱 받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머지를 착착착 하잖아. 얘는 연역적인 모형이고, 그래서 타바는 귀납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귀납적인 모형은 굉장히 특이해. 귀납적이라는 말 자체가 타바의 굉장히 특이한 특징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원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셨죠?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론인 교육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육 과정의 개발이 주관 집중적이고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 누구의 모형일까요? 그렇죠. 타일러의 모양이에요. 결국은 타일러의 방식을 이 모양은 국가주도로 차용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야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거야 쫙 이대로 써 하고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여기서 소외되어 있게 보여요. 교사가 소외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반 선생님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타일러의 제자였던 타반은 아니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다 합쳐서 교육과정 일반으로 설계하는 그런 모형들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단원 개발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단원으로부터 교육과정 일반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무슨 납작이야? 귀납작이야. 결론이 나중에 나와.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바의 모형은 단원을 개발한다. 그래서 단원 개발이다. 단원을 누가 개발한다? 교사가 개발한다. 교사 중심의 개발 모형이다. 자, 그렇게 해서 교사는 이 교육의 뭐다?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풀뿌리. 예, 풀뿌리다. 풀뿌리 개발 모형이다. 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제 명칭을 갖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귀납적 개발 모형이다. 그만큼 이름으로까지 언급이 될 만큼 귀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단계들을 한번 보죠. 일단은 요구를 진단합니다. 자, 이 요구는 누구의 요구냐? 학생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요구라는 것은 뭐냐? 애들이 뭘 원하는지, 이 수업에서 교육과정에서 뭘 배우고자 하는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전히 이제 목표는 강조하고 있죠. 애들의 요구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면서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제 구체화하는 겁니다. 요구를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죠. 그 교과 혹은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목표랑 연결이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되어야지. 항상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요. 목표를 앞에 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고 이걸 고려한 그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선정했으니까 고른 애를 그렇지 조직 똑같죠. 내용을 조직합니다. 이거를 애들 발달 수준이나 흥미나 여러 가지들 고려해가지고 계열성에 따라서 조직을 합니다. 계열성이요. 단순해서 복잡으로 쉬운 데서 어려운 것을 순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을 계열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만 내용 선정하고 조직을 다시 한번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이 나오네요. 이게 활동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제 경험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한 내용인데요. 자, 학생을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학습 방법들을 고려해서 경험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학습 경험을 조직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똑같은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일까? 내용은 뭐고 학습 경험은 뭘까? 앞에서 타일은 사실상 퉁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는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으로 조직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사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예요.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일까? 학생이요. 특히 여기서 학생이 뭐 하도록 하는 거야? 경험이기 때문에 학습이 아니고 학생. 자, 뭐라고요? 학생 입장이에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에 참여하는 그 학생 중심적인 것이죠.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경험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다시 조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고려는 하겠지만 학생보다는 가르칠 내용,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할까가 보다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위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에 다시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고려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평가,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평가를 정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거야? 어떻게 평가할 거야?에 대한 평가 내용과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단원이 균형이 있어? 균형 뭐였지? 균형이 뭐야? 다른 부분에 왜곡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자 적절한 비중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균형을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계열성 그 순서에 잘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 단원이 됩니다. 시험적인 교사학습 뭐를 만들어? 단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단원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가운데 보면 5개의 절차가 나와 있죠. 그 5개의 절차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5개의 절차가 나와 있어요. 5개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첫 번째가 단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단원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되는 8개의 절차가 뭐예요? 바로 이 1에서 8에 이르는 이 절차예요. 이 절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단원을 구성하고 이 단원이 괜찮은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원들을 이런 차례로서 만들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걔네들 다시 한번 개정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난 다음에 걔네들의 구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착하고 확산해서 나중에 교육과정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단원 구성을 보면 이렇게 풀뿌리의 논리, 이게 8개의 논리입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요구 진단부터 나오는 그거에 따라서 시험 단원을 구성해.
그 시험 단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것이 괜찮냐? 장정적으로 만든 그 단원이 괜찮냐? 검증해.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학년 수준이나 다른 교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다른 데다 이 단원을 갖다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타바 선생님은 절차가 타일러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교사기 때문에 현장과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되게 신중하게 걸음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한 다음에 그 개발된 여러 개의 단원들을 개정하고 통합하면서 교육 과정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단원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의 구조를 짜야겠죠. 구조를 짜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체적인 범위나 계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조를 짠다라는 말이 결국 구조를 개발하고 전체의 단원들 간의 조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제로 정말 투입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확산을 시켜가는 절차가 마지막 절차가 됩니다. 네, 이제 설명은 됐는데 머릿속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전체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한번 머릿속에 틀에 넣어보죠. 자, 선생님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느냐?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요구 진단을 하죠. 학생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사 입장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학생의 차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게 되는가? 균형과 개연성의 검증이 되겠죠. 이 절차를 통해서 단원을 만들고 그것을 단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것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개정하면서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걔네들을 짜요. 구조를 개발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교육과정 일반을 설계하러 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무슨 낙점? 비낙점. 이제 절차를 외워보겠습니다. 요목, 내선조, 학선조, 평균. 해볼게요. 요목, 내선조, 학선조, 평균. 그렇게 해서 시험 단원을 구성, 검증, 개발, 구검, 개구, 구조, 개발, 정착 및 확산.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구검, 개구정. 구검, 개구정 가겠습니다. 되셨어요? 빨리 외워봐. 3초 동안 외워봐. 빨리. 머릿속에 넣어봐. 됐습니까? 안 됐을 텐데 빨리 해봐. 타바에 무슨 단원 개발 뭐야? 무슨 낙점? 좋아. 무슨 뿌리? 풀뿌리 잘했어요. 누구 중심? 교사 왜 이렇게 잘해? 교사 중심 잘하셨어요. 숫자. 자, 절차 가보죠. 이 모양을 머릿속에 그대로 넣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 목, 내선조. 여기서 이쪽으로 갈게요. 학선조, 평균.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 보여요? 자, 요구 진단, 목표 설정, 내용의 선정, 내용의 조직. 그렇죠? 그래서 1, 2, 3, 4. 풀뿌리 8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 학습 경험의 선정, 학생의 참여를 고려한 경험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조직, 그 다음에 평가, 내용, 방법, 수단의 결정,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균형과 계열성. 그렇지!를 검증해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시험 단원의 구, 검, 개, 구, 정. 됐어요? 자, 제가 이거 내부하는 동안 선생님들 뭐 해야 되겠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시는 거죠? 시험 단원의 구, 정, 검, 증, 개정과 통합, 그 다음에 구조 개발, 그 다음에 정착 및 확산. 됐어, 안 됐어? 얼추 됐고 얼추 안 됐죠? 마무리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네, 괜찮죠?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거야,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 구경만 하신 거 아니죠? 네, 입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지경삼반 선생님들 말로 잘하신 거 맞죠? 집에서 한번 써보시고 요거 인출되게 해서 오십시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안 됐으면 끝까지 집중하고 안에서 들어간다 공부 안 하고 들어가는 거지. 기본은 뭐 기본템.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털고 간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거의 마음에 와 닿으셨을 겁니다. 특징 이미 선생님 다 알아. 제일 중요한 건 특징 말해보세요. 교사 중심, 비낙적, 현장을 잘 반영. 왜냐면 교사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그 정도 쓰면 다 된 겁니다. 보세요.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 지형적이다. 그치? 그쵸? 단원을 통해서 교과나 교과적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무슨 낙적? 귀낙적이다. 애들에게 관심 있어 없어? 훨씬 많이 있지. 왜냐면 요구 진단도 하고 학습 경험과 선정할 때 참여 고려하지. 애들의 흥미나 요구를 지속적으로 진단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타일러는 위해서 학사학위 정도 본 다음에 약간 연구자료를 근거해서 보는 수준이지 애들 개별 학습자에는 관심이 사실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 나중에 이제 교사가 그걸 개발한다고 치면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는 적용되지 못해요. 그러나 타바로 치게 되면 여기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애들이 요구, 너네 정말 뭘 원해? 이 수업에서 뭘 얻기 원해? 그 요구 진단부터 시작해서 학습 경험의 선정과 활동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단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냐? 처방전이다. 타일러도 그렇지만 타바도 처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단원 개발하고 할 수 있고 이것 통해서 교육과정 일반을 설계할 수 있다니까. 처방해주고 있잖아요. 처방적이다. 그리고 여기 특징 아까 보면 그러니까 내용과 학습이 따로 있었죠. 지금 보면 요목,
내선조, 학선조, 평균, 구범기 구정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고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나눴어. 내용과 학습 경험을 구별했다는 측면에서도 이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이원적 고려를 했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는 것을 이제 타일러의 합리성의 단계, 사닥의 목선 조평을 보다 세분화했어. 그래서 수업 수준에서 교사 학습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처방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 교사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지점, 현장 지향성을 강조한다는 지점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항상 교사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단적으로 늘 언급이 됩니다. 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제 교과 중심이야. 내가 교과야. 근데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가르치래. 벌써 한숨을, 그죠? 벌써 한숨이 나와. 네, 한숨이 나와.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이 전체가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제 고급지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단원에서 교육과정 일반으로 나아가는 교육과정의 특성인데 이 특성상 교사가 자기의 개별 교과나 아니면 매차시 수업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일단 교사들은 일단 꼼꼼해요. 꼼꼼하고 하나하나의 자기 수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일반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천착하다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안 쓰시다가 타바를 배우고 나시면 천착하다는 단어를 가끔씩 쓰시거든요. 제가 교육과정에 천착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전체 교육학을 다 보지 못했어요. 뭐 이런 설명을 하세요. 하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교사가 자기 수업 정도 개발할 수 있어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만들기에는 너무 개부담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교과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교과가 뭐든지 간에 자기 교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교과에만 남아있지 교육과정 일반, 전체 교육과정 나아가기는 다소 어렵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반적인 교육학의 지향 방향이나 철학들이 중시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구체적인 각각의 실천에 머무르다 보니 그 지향 방향을 고려하기에 한계점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현장에서 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측면인데 지나치게 실체적이고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전체에 대한 이해나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교과가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교과들은 좀 등한시하게 되겠죠. 내가 영어만 강조하지 국어나 오히려 수학 같은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이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 상식적으로 단점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학교를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자, 학교가 중심이 된다는 건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발을 같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현장 지향성이나 교사의 참여가 높아졌다는 것들은 둘 다 비슷한 의의를 갖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스킬백의 스쿨 베이스드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사실 이제 타바나 타일러의 모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명칭이 막 만들어지는데 스킬백은 이 명칭이 거의 그냥 되게 세팅이어서 이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명칭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명칭을 물어보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요 이름만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해볼까요?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근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스쿨 베이스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만드니까 학교는 사실은 학생이 모이고 교사가 와서 수업을 가르치는 가장 우리 교육 현장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거 MG 용어 맞냐고요?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학교 현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는 아까 비슷한 얘기 드렸죠. 예, 그리고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짜니까 어떤 상황이 가장 잘 담기겠어요? 학교의 상황, 개별학교. 학교의 상황에는 교사와 학생의 특성들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현장 적합성이 높은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보다 학교 단위에서 단위 학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보통 어떤 말을 보시면 되냐면 개인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개별 인간이잖아요. 개인이 말하자면 단위 학교는 개별 학교라는 뜻이에요. 단위 학교별로 학교 단위로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 중심의 학교만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위 이 학교들이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 때 쓰기에 좋은 개발 모형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절차를 보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런 그림을 드렸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학교를 둘러싼 무엇을 분석하는 것에서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시작합니다. 무엇? 상황의 분석을 아주 중시하고 있어요. 상황 분석 해보세요. 상황 분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황 분석.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징, 학교의 사회 특징, 여러 가지 학교를 둘러싼 그런 상황들을 분석해서 거기서부터 교육과정 개발하니까 학교에 딱 맞는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게 돼서 그건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학교 특성에 달려있다는 것은 학교가 어느 지역사회에 있는지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떠한지, 학생들은 어떠한지, 어떤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학부모는 어떠한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방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 맞아요. 개방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폐쇄적이에요. 네, 폐쇄적인데 이 폐쇄적이라고 하면 바깥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학교 바깥의 상황. 그런데 여기는 개방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순서가 완전히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도 시작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상호작용하면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열려있는 모형이에요. 무조건 이대로만 따라야지 나온다 라고 하는 누구와 같은 타일러 타바와 같은 모형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필요한 데서 시작하고 필요한 데서 이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다 개방적인 비상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사람들 간의 역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와의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로 이제 역동적이다, 상호작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특징을 이 스킬백의 모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교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어때요? 타일러보다 훨씬 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길래 그러한가라고 보면 사실 이 절차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자, 타일러의 모든 모형은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상황 분석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여기서 원탑의 중요한 절차를 꼽아라라고 하면 그것은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되어 있어. 이미 되어 있고 크게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상황 분석 시작 안 해도 되고 다른 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일단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적인 부분과 여기 운동작이야. 그래서 학교 내적인 부분에 운동작까지 포함이고 외적인 부분까지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되셨죠? 자, 내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내적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학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적성은 어때? 능력은 어때? 얘네들은 뭘 원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들의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과정, 현재 교육 과정이 뭐냐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2026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짜야 돼요. 그러면 2025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이 학교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거를 짜야 돼.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도의 교육과정 문제점, 잘된 점,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지금 현 교육과 학교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고 정책 구조들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교장선생님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것들도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과 이제 교감 선생님과 교사들, 일반 교사들의 사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잘 이루어져 있어. 그런 것도 중요한 정치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의 시설, 뭐 우리가 과학실이 잘 되어 있어, 아니면 음악실이 잘 되어 있어, 아니면은 뭐 수영장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 짤 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다 납득이 되셨을 텐데 학생의 적성의 능력이 그렇게 또 바뀌나요? 교육적 요구가 좀 달라?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있어도 그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등록고가 있다고 해봅시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거에서 다 다르게 고려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교사들 되게 풍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만들고 연수도 많이 갔다 오시고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뭐하냐, 선생님 열심히 하면 뭐하냐, 선생님 신규 계속 그렇게 해봐요, 우리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뭐가 된다? 학교의 상황이 되고 특히 내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외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려는 어떤 압박들이 있다. 이것들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외적인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 것이고, 교육체제가 어떻게 바뀌길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이런 뭐 다 디지털로 바뀌어라, 막 전자칠판도 만들고 다 패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계속 애들 온라인 수업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계속 이런 게 있다, 아니면 고교학 점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전반의 것들이 어때요? 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들이 될 수 있고, 자, 교과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단순 암기를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논술형의 시험을 봐야 돼. 그럼 논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 교과의 특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교과의 성격이 될 수도 있어. 자, 교사를 지원해주는 체제들이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있겠다. 예컨대 우리 교사 되게 필요한데 교사를 안 뽑아줘. 아니면 우리 학교는 배정을 안 해줘. 계속 순회 교사만 주고 정말 우리 학교에서 같이 일할 교사들을 배정 안 해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요인이에요, 안 요인이에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 자원의 흐름이요? 이거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뭐 그 시범학교 이런 거 생깁니다. 아이비 시범학교. 그러면 이 시범학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돈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고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원이 들어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재정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교사라든지 학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내부적인 요인 아닌가요? 이것을 학교에서 만드는 펀드이고 학교에서 만드는 인력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배정해주는 펀드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일단 1차 국가에서 뽑고 2차 실용교육청에서 뽑아서 그 다음에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적인 요인이라고 하기 전에 일단 외부의 흐름인 거죠. 외부의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이 학교의 교사가 되면 내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상황 분석을 시작한다. 너무 중요해.
그 상황 분석이 외적, 내적이라는 거 꼭 알고 하셔야 되고 외적인 요인에 얘네들, 내적인 요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출하실 수 있어야 된다. 되셨죠? 네, 굿. 자, 그 다음에요.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맞이하고 싶은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그런데 상황 분석과 동떨어져야 돼. 얘를 기초해서 가야 돼. 기초해서 가야 돼. 모형들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요. 위에서 결정한 게 아래에 영향 끼치는 좋죠. 그래서 상황 분석의 기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판단들이 목표에 담기게 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익숙한 단어로 치면 뭘까요? 그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을 짜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교육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1, 2월 커리큘럼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1, 2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교육화 기초 프로그램이면서 기초 커리큘럼, 다시 말하면 기초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교사학습 활동들을 설계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내용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순서를 잡아서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열이나 폭파 깊이 계열성들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자료나 매체도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 교육과정과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업 자체만 짜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의 교육과정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각각이 누가 이제 인사를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당일연도 교육과정을 짜요. 교육과정을 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뭘 해요? 업무 분장을 하죠. 어떤 부서로 가게 될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다 짜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라든지 시간표들을 짜는 겁니다. 시간표 짜가지고 하시는 일들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학교 단위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 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적 상황들,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판단과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뭘 했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당해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짰잖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짰지. 그래서 교사학습 활동들도 설계하고 보조자료나 매체도 설정하고 인사 배치하고 역할 분담하고 시간표 짰지. 짱짱 걸 보면서 잠깐만 이대로 하면 문제 없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저희가 고려를 못했는데요. 중간고사하고 지금 운동회가 겹친 것 같아요. 날짜 좀 조정해야겠는데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잠깐만 지금 저희가 명절을 제대로 고려를 못한 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시험 볼지 명절 추석 어떻게 할까요? 명절 전에 중간고사 볼까요? 추석 전에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시험 제대로 못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추석 때 공부 많이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어. 그럴까요? 그럼 끝나고 놀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잠깐만. 선생님, 근데 육아휴직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정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절차가 판단과 실행입니다. 교육과정 짜고, 짠 것을 쫙 보면서 이대로 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를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과 실행이다. 결국 이 해석이라고 하든 판단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짜여진 계획표를 보고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을 내려보는 거예요. 여기 짠 계획표를 해석해보면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고려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라고 이대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저항이나 반발은 없을지 이렇게 역할 분담하면 누가 화내거나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을지를 본다는 게 약간 저항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혼란들은 없을지 시간이 됐든 역할 분담이 됐든 아니면 교실 배정이 됐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절차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판단이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또 이제 예측하는 거가 이제 판단과 해석이라면 실제로 뭔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그때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것들도 이제 실행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행이라고 하는 단계는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판단 혹은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보여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짜진 걸 보고 미리 예측해 본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평가라는 것이 타일러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끝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상 조평 그 가운데 다 실행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가를 할 때에는 여기 평가는 사실은 모든 과정 중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평가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풀어 쓸 수 있냐면 모피평제라고도 풀어 쓰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해 쭉 계속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 잠깐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시 재인쇄 하세요. 라든지 잠깐만요 애들 저기 다 아는 애들 있는데 걔네들 들어오면 뭐가 하는 걸로 하죠. 뭐 이런 등등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통해서 자 올해 이제 교육과정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들어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들을 이제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별개의 과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실행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겠죠.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다시 개정해 나가는 전 방위적인 절차가 이제 평가 단계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개방적이에요. 순서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얼추는 있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구별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현장 적합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맞는 거를 우리 학교에 적합하게 변형할 수도 있고 정말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점을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상황 분석에서 시작하지. 상황에서 시작하니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정 개발이 용이합니다. 학교 중심이야. 결국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참여하게 되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사 참여의 특징이나 장점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참여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현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교사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자율성과 전문성이 증진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면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동기가 높아져. 그러니까 책임감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에게 어떤 데 참여를 시키고 하게 할 때라 이렇게 하세요 하고 던져줬을 때 언제 더 열심히 하겠어요? 참여해서 뭔가를 짜게 하고 그걸 실행하게 할 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속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도 효과성이 높아지고, 또 실제로 교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현장에 여러 가지 요소 제일 잘하는 교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커리큘럼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사가 참여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고려하게 돼? 학생을 고려하게 되지.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딱 정해진 국가 수준 교육 과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맞춰서 그렇지. 잘 알아보시네. 유연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 맞춘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 수 있죠. 무슨 일이죠? 창의적. 잘했어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그러면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많이 개발하면 교육과정들이 다양해질까요?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바뀔까요? 다양해지겠죠. 다양해진다는 말은 창의적이라는 말이고, 다양해진다는 말은 학생들이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다양하다고 다 좋은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 다양하게 나타나져 있는데, 일단은 교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참여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느껴지겠죠. 이건 사실 타바에도 공통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사 업무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훈련이 안 되는데 교육과정 개발을 하라 그래. 개부담이야.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사실은 이거 두 개는 타바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은 똑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험을 딱 보면 돼요.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 수준의 성취도 평가를 해가지고 딱 보고 그걸로 평가를 내리면 돼. 그래서 학교별로 딱 서열하기가 좋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학교마다 목표가 아예 다 달라버려. 그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준이 다양해지고 목표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평가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이한 평가, 그리고 편리하고도 우리가 명확한 평가는 사실은 기준이 하나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줄서기가 좋으니까. 근데 각기 다 다른 목표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지 저 목표를 달성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로서 그것을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각각에 맞춰서 평가를 한다고 쳐도 그 평가가 과연 맞는 평가일까?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양한 목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다양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혼란이 생긴다는 부분은 뒤에 보면 사실 아이즈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즈너도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거든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일러를 얻기가 어렵다. 타일러는 명확한 목표, 하나의 목표, 모두가 그걸 추구해. 그리고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평가해버리죠. 애가 그 행동을 했어 못했어 하기 때문에 타일러가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실 줄 알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를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까? 절차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절차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내드리고 싶지만 되게도 많이 했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1절은요. 상, 모, 후, 삼, 평입니다. 여기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부품 판평을 1절로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절차를 모피평제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은 상부푸판 모피평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되셨죠? 물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아무 청킹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이걸 1년 내내 반복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습득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찾아가시고 따로 청킹 안 만드시는 게 사실 좀 편리하실 겁니다. 자, 1번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정책 구조라든지 시설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싼 사회의 체제의 번고라든지 교육과정의 변화라든지 교과의 체제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전반이 것을 담기게 되는 것이고 교사 지원 체제라든지 자원의 흐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다?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적합성입니다. 학교의 현장에 적합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현장 지향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마다 개별화된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이라든지 활동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시각표도 만들고 역할 분담도 하고 인사도 체제를 만들고 하는 등등이 다 프로그램 구축에 속한다. 그 다음에 짜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잠깐만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무슨 측? 예측. 그게 바로 판단 혹은 해석이라고 하는 그렇죠? 해석하고 이제 실행하는 절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실행하면서 이 교육과정을 할 때 모피 평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이러한 과정들은 개방적이고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순서대로 해도 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무슨 형적이라고 얘기해요?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하죠. 되셨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무슨 동적? 역동적. 잘하시네요. 그게 바로 스킬의 모형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목표들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가 너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사 참여로서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적합한 교육이 교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교육과정 개발이 어렵다는 지점들이 이것의 또한 한계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짠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스케일백 한번 해보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스케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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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베이스드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1절로 해보죠. 어떻게 해요? 상, 모, 푸, 파, 평. 이게 1절입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 목표, 설정. 잘한다. 프로그램 구축. 그 다음에 판단과 실행 혹은 뭐라고도 얘기해. 해석과 실행 너무 잘해.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자, 2절 가보죠. 상, 모, 푸, 파. 잠깐만. 지경사 선생님이 인강 선생님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모, 비, 평, 제,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재구성, 끝!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아, 잘했어. 끝났어. 진짜 끝낼 거야. 예, 제가 더 하고 싶지만 너무 질려버리실까봐. 이러다 기웃봐서 내일 안 오실까봐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어요? 네, 오늘 이제 주요한 모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이어, 타다!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 자,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실은 설계 그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오늘 배웠던 거 머릿속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 조직 유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외점을 중심 설계도 했고, 그 다음에 활동 중심 프로젝트, 그죠? 그 다음에 생성이 왜 이렇게 잘해? 그 다음에 주객형이다. 주객형 중요해. 그 세 가지로 나오겠죠? 학습자, 교과, 사회, 될랑 말랑 날랑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했습니다. 그리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부르다 발견했어요. 뭘 발견해? 지식 구조, 지다 발견했습니다. 나서는 점점 넓게, 점점 깊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인간이 소외된 거 아니야? 인간 중심 교육과정, 키워드 지읒, 잠재력, 자아실현, 잠재적 교육과정. 그래서 인간주의적인 교사가 중요하죠. 교사는 무진공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존중, 진실성, 공감적 이해. 잘했어요. 방법 뭐 할까? 자기주도적인 학습, 비지시적인 학습, 협동학습.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평가. 동료평가. 요 정도 가시면 되겠고요. 잘해서 여기까지는 뭐 써보겠어. 자, 그 다음에 인간주의 교과정. 그 다음 뭐였어요? 통합의 방향성을 이제 가면 어떤 것이 막 들어와요. 실대적이어지고 학생들의 경험과 흥미 관심사의 그 정도가 높아지죠. 이 통합을 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 있어요. 중일적, 중요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예요. 중요성의 원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통합하고 다 좋고 애들 흥미 관심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마. 뭐가 중요한 거야? 지식 중에서 중요한 거 잘해. 진짜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는 목표, 내용, 방법적인 측면에서 일관적이어야 된다. 그런 수업 계획표를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일적, 적합해야 돼. 어디에 적합해야 돼? 학생자의 특성, 발달수 이런 것들에 적합해야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역량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속성, 통째성,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총체성, 발달에 또 뭐가 있어요? 끄집어내보세요. 찾아보든 끄집어내든 해봐. 뭐요? 수행. 역량의 핵심은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워드 설계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내일 배우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 내일 빠지시면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뭘 가르칠지 얼추 정했으니까 짜보죠. 그게 뭐예요? 설계합니다. 설계할 때 꼭 고려하고 넣어야 되는 요소가 있어. 목선 조평. 이 아니야. 목내 방평입니다. 목표, 내용, 방법, 평가죠. 이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설계 시의 고려사항이 일단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총. 이걸 해볼까요? 범통, 개개, 연균입니다. 약간 여기서 지금 버퍼링 걸리신 분들 있다.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어요. 그것을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모형 같습니다. 타일러, 타바, 스케일백까지 가는데요. 타일러 해보죠. 이게 바로 목선 조평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설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합니다. 목표를 결정할 때 두 번째 두 개 단계에서 첫 번째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세 가지의 자료원 학사 교육 너무 잘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철시 교육처럼 심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행동 목표로 합니다. 됐죠? 거기 금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잘해야 되는데 선정 주의 원리 기망 다시 한번 어떻게 하다고요? 기망과 다다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반성의 원리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 인과성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조직합니다. 개개통 개속성 개열성 통합성 평가 되셨죠? 그 다음 타다입니다. 고난이도야. 일단 폴뿌리 8단계 요구 내선조 학선조 평균해서 나오게 되는 시험 단원 구검 대구정 여기 조금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외워옵니다. 자, 요거 할만하죠. 스킬백 매스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SBCD 학교 중심 교과서 개발 모형 가겠습니다. 1절 상모프판평 2절 상모프파 모피평제 이거 왜 안 하냐고. 내가 뭐 그냥 휘두르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이게 C4라고 별거 아닌데 혼자 공부하려고 정말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5배에서 이거 돌려다 오시고 직강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도 이게 될 때까지 하다 오시면은 내일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내일도 많거든요. 아이즈 엄청 쏟아져.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셔야 내일이 편안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